끝났습니다. 0-3. 하지만 더 잔인한 건 스코어가 아니라 그 0-3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LAFC에게 진 게 아니라 쫓아가려는 순간 이미 늦어지는 경기에 갇혔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방식이 오늘 밤을 지배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미 축구의 새로운 엘클라시코라 불린 무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믹스트존. 인터 마이애미의 센터백 막시밀리아노 팔콘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단순히 90분을 뛴 선수가 아니라 90분 내내 단거리 질주를 강요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숨이 거칠고 피로는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꽂혔습니다. 전반 5분 왜 3명이 손흥민을 놓쳤느냐? 팔콘이 집요하게 되짚은 건 변명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5분 데니스 부안가의 스루 패스가 찔렸을 때 팔콘은 손흥민보다 최소 2미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게중심도 이미 자신의 골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고 했죠. 생체 역학적으로는 먼저 공에 닿아야 하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은 단 3발자국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팔콘이 강조한 건 최고 속도가 아니라 0에서 100%로 올라가는 초기 가속도였습니다. 빠르다는 말이 흔히 떠올리는 장거리 최고 속도가 아니라 출발 순간의 폭발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폭발이 단지 장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반 5분의 돌파는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와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손흥민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공을 오른쪽으로 가볍게 밀어둔 뒤 부안가에게 컷백 패스를 내줬습니다. 부안가의 슛은 인터 마이애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팔콘의 표현에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 패스 한 번으로 수비진의 자신감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시속 35km로 전력 질주하는 공격수 대부분이 터널 시야에 빠진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죠. 달리는 몸이 아니라 달리는 와중에도 주변을 보는 눈, 그게 공포였다는 겁니다. 킬러의 발에 플레이메이커의 두뇌가 붙어있는 형태. 마치 F1 머신이 코너에서 브레이크와 조향을 동시에 완벽히 해내는 장면처럼요. 이쯤 되면 경기는 사냥꾼과 먹잇감의 구도로 바뀝니다. 수비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박탈당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는 전반 37분에 완전히 터졌습니다. 로드리고 대 파울이 중원에서 공을 컨트롤하다 박자를 놓치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팔콘은 MLS 무대에서는 이런 실수가 뒤로 물러나 재정비로 만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선수가 손흥민일 때는 다르다고 했죠. 공이 완전히 흘러나오기도 전에 손흥민의 뇌가 이미 전력 질주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 손흥민은 공을 빼앗고 길게 한 번 치고 나간 뒤 번개처럼 상황을 살핀 다음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골로 이어지는 어시스트를 찔러 넣었습니다. 물리적 속도는 근육에 과부하를 주지만 심장을 찌르는 건 인지속도 사고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두 수 앞을 보는 기사가 한 수 듣는 수비를 체크메이트로 몰아넣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LAFC 양측면을 묶기 위한 지역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가짜 9번 역할로 그 판을 밟아 찢었다는 분석이 붙습니다. 센터백이 따라 올라가면 중앙에 부안가가 파고드는 공간이 열리고 자리를 지키면 손흥민이 돌아서 킬패스를 찌른다. 픽 유어 포이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순간 어느 쪽이든 치명타라는 딜레마. 넷플릭스 한 시즌짜리 전개처럼 선택지가 많은 척하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야 합니다. 이건 0-3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0-3이 만들어진 방법의 문제입니다. 전반 5분의 임, 3발자국, 전반 37분의 소유권 상실과 즉각적인 어시스트, 숫자와 분 단위 장면이 쌓여 수비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정말 커졌는가? 0-3이라는 숫자는 기록지에 남습니다. 하지만 팔콘의 증언은 그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3골차 패배가 아니라 주도권이 어떻게 박탈되는지 보여준 90분이었습니다. 점수는 3번 흔들렸지만 균열은 전반 5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반 5분, 데니스 부안가의 스루 패스. 팔콘은 최소 2임 앞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의 방향도 이미 골문을 향하고 있었고 생체 역학적으로는 자신이 먼저 닿아야 하는 상황. 그러나 3발자국. 단 3번의 스텝 이후 손흥민은 1.8매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옵타 트래킹 데이터가 이를 수치로 남겼습니다. 정지 상태의 수비수들 사이에서 1.8.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에서 이미 갈라진 거리입니다. 최고 속도가 아니라 초기 가속도, 0에서 100%까지의 도달 속도. 팔콘이 반복해 강조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단순한 돌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속 35km로 전력 질주하는 공격수의 대부분이 터널 시야에 빠진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과 골대만 보이는 상태. 하지만 손흥민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두고 쇄도하는 부안가에게 컷백을 내줬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그 순간 수비진의 자신감은 흔들렸다고 팔코는 말했습니다. 전력 질주 중에도 주변을 보는 시야, 폭발적인 하체 위에 얹힌 차분한 판단. 마치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100m를 동시에 확인하는 운전자처럼 속도와 인지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열이라면 전반 37분은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로드리고 대 파울이 중원에서 공을 컨트롤하다 박자를 놓치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팔콘의 말에 따르면 MLS 무대에서는 이런 실수가 재정비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이 완전히 흘러나오기 전 손흥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기다렸다가 뛴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먼저 반응한 형태. 그는 공을 빼앗아 길게 한번 치고 나갔고 상황을 살핀 뒤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골로 이어지는 어시스트를 찔러 넣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 공은 그물망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 속도와 인지 속도의 결합입니다. 팔코는 근육의 과부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의 심장을 꿰뚫은 건 사고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항상 두 수 앞,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기 전에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한 기사처럼 수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 전개. 속도가 칼날이라면 인지는 그 칼을 겨누는 손이었습니다. 전술적 딜레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LAFC의 양측면을 묶는 지역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가짜 9번으로 내려오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센터백이 따라 올라가면 중앙에 부안가가 침투할 공간이 생기고 자리를 지키면 손흥민이 자유롭게 돌아서 킬패스를 넣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취약점이 드러나는 구조. 마치 문 두 개가 있지만 둘 다 같은 방으로 이어지는 미로처럼. 팔코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 같은 선수와 맞붙는 건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날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리그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왜 쫓아가지 못했는지 묻지 말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본다면 지금 당장 전 세계 누구도 쫓아갈 수 없다고. 이건 감정적 패배 선언이 아니라 체감한 속도의 간극에 대한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조르지오 키엘리니의 반응도 같은 축을 공유합니다. 폭발적인 가속도와 시야를 동시에 갖춘 공격수를 상대할 때 수비수는 주도권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3명을 물리적으로 제칠 필요도 없었다고, 가속도로 라인을 무너뜨리고 시야로 그 틈을 포착해 징벌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기계처럼 돌파하고 설계자처럼 마무리하는 구조. 사냥꾼이 아니라 설계도 위에서 움직이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결국 0-3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전반 5분의 임, 3발자국, 1.8매 격차, 전반 37분의 소유권 상실과 즉각적 어시스트, 시속 35km를 하는 맥락 속에서 유지된 시야. 이 조각들이 맞물려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방식. 그 방식이 리그 전체에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이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정말 커졌는가? 마지막으로 남는 건 선언입니다. 0-3이라는 결과는 종료 휘슬과 함께 확정됐지만 팔콘의 인터뷰는 그 패배가 단순한 스코어가 아니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왜 쫓아가지 못했는지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당장 전 세계 누구도 쫓아갈 수 없다는 표현까지 남겼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체감된 격차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분단위로 선이 그어집니다. 전반 5분, 최소 2매 위치 우위, 3발자국, 1.8매 격차, 시속 35km라는 맥락 속에서 터널 시야 대신 유지된 주변 인식, 급브레이크, 오른쪽 터치, 부안가에게 연결된 컷백. 득점은 아니었지만 수비진의 자신감이 흔들린 장면, 그리고 전반 37분, 로드리고 대 파울의 소유권 상실, 공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내려진 전력 질주 판단. 길게 한번 치고 나간 뒤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골로 이어진 어시스트,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 이 두 개의 분단위 사건이 경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팔코는 물리적 속도와 인지 속도를 구분했습니다. 근육은 과부하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심장을 꿰뚫은 건 사고의 속도였다고 했습니다. 항상 두 수 앞, 수비가 반응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다음 선택지가 실행되는 구조. 가속도는 방아쇠였고 인지는 조준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빠른 공격수가 아니라 속도를 설계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기 전에 이미 체크메이트 그림을 완성해 놓은 기사처럼 한 장면이 아니라 연쇄를 설계하는 형태입니다. 전술적 딜레마 역시 숫자로 설명됩니다. 마스체라노의 지역 방어 시스템은 LAFC의 양측면을 묶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가짜 9번으로 내려온 움직임은 중앙을 흔들었습니다.
센터백이 따라 올라가면 중앙 공간이 열리고 자리를 지키면 자유로운 턴과 킬패스가 나옵니다. 선택은 두 개였지만 취약점도 두 개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는 형태. 마치 두 갈래 길이 있지만 결국 같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지형처럼요. 조르지오 키엘리니의 분석은 이 구조를 외부 시선으로 보강합니다. 폭발적인 가속도와 주변 시야를 동시에 갖춘 공격수 앞에서 수비수는 주도권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3명을 힘으로 제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속도로 라인을 무너뜨리고 시야로 틈을 포착해 처벌한다는 설명.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개가 아니라 간격을 벌려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방식. 사냥꾼이 덫을 놓듯 상대의 선택을 유도하고 그 선택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는 한 경기 안에서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본 무대 0-3이라는 스코어. 전반 5분과 37분이라는 명확한 시점. 1.8, 3발자국, 시속 35km. 단일한 장면이 아니라 수치와 분단위 사건이 겹쳐 형성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팔콘의 마지막 평가는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닙니다.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 같은 선수와 맞붙는 것은 특권이라고 하면서도 그날의 퍼포먼스는 리그의 흐름을 결정지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한 경기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운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MLS 무대에서 이 속도는 쫓아가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기준인가? 물리적 격차와 인지적 격차가 동시에 벌어졌을 때 수비는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0-3은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0-3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통제하는 사고, 돌파가 아니라 돌파 이후의 선택.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이 격차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전반 5분과 37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말 커졌는가?